탈종교화 시대 세계적인 종교 인구 감소 추세에 태국과 한국 불교 대표자들이 출가자 감소 관련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예고한 대로 전국 65개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이 어제부터 입장료 없이 무료로 선문을 개방했습니다. 가족 나들이가 많은 5월이라 시민들도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찰은 매표소 대신 문화유산 안내소를 설치해 가치 공유에 나섰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개교 11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불교계가 잇따라 봉축 등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주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4년 만에 대면축제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종교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불교 국가인 태국도 출가자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승가 최고위원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출가자 감소와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경주 태국 명상센터 주최 태국 국제포교사 회의 참석차 방한한 프로프롬 세다보디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프로프롬 세나보디 스님은 태국 승왕 아래 승가 최고위원 20명 중 1명으로 태국 해외 포교사 감독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경주 태국 명상센터에서 태국 국제포교사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각종 포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주 태국 명상센터는 100만 불 사원으로 널리 알려진 태국 법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내 명상센터입니다. 프로프롬 세나보디 스님은 태국도 출가자 감소 때문에 걱정된다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ตัวผมเองก็ดูแลลูกที่สองมีสมเด็จพระมหาธีราจารย์เป็นลูกที่หนึ่งดูแลพระวัด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วโลกประมาณ400 กว่าวั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이나 태국 모두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지만 근대에 들어 한국은 다종교 사회가 돼 상대적으로 불교는 조금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그 어떤 불교 국가보다 불교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며 한국도 더 노력해서 불자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1700년 불교 역사 이래 한국의 문화가 곧 불교 문화고 불교 문화, 한국의 불교 문화가 곧 한국의 역사 문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더 노력해서 이제 불자들이 많이 이제 다시 이 자리에는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과 경주 열애선원 도감 지은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예고한 대로 전국 65개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이 어제부터 입장료 없이 무료로 산문을 개방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비롯해 가족 나들이가 많은 5월 감면제도 시행에 시민들도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찰은 매표소 대신 문화유산 안내소를 설치해 그 가치를 국민과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49조 시행 첫날인 어제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를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이 관람료 없이 무료로 산문을 개방했습니다. 관람료 감면 시행 첫날인 어제 법주사는 기존의 매표소를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고 현판을 제막하며 문화재 보호와 전승을 위한 인식 제고에 나섰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불교 문화재를 가깝게 할 수 있어서 저희 법주사에서도 대단히 만족하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종단 관계자와 정청래 국회의원, 문화재청 관계자 등도 자리를 함께해 60여 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천년이 세월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온 것처럼 앞으로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그 불교 문화유산을 전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 차원과 그리고 사찰에서 불교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문화재임에도 불교와 국민 간 갈등으로 불거졌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되자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가움이 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올 거를 좀 1년에 한 5번 정도는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도 볼 수 있고 또 애들 데리고 또 그냥 놀이공원 갈 바에는 차라리 여기 근처로 오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람료 부담이 사라진 만큼 우리 전통 문화를 향유하고 사찰림을 휴양의 장소로 삼겠다는 욕구가 더 높아진 겁니다. 조계종과 전국 65개 사찰은 이런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매표소를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고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높아진 접근성으로 관람객이 대폭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람객에도 후대에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로 인식 제고를 당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는 이런 염려 같은 것도 있는데 아마 잘 향유하면서 이제 그 성보 문화재를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예절을 잘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안내소를 출발해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팔상전을 참배하는 등 도량을 순례했습니다. 법주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등 전국 65개 사찰이 어제를 기점으로 관람료를 면제하고 매표소 대신 불교 문화유산 안내사를 운영하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개교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슬로건으로 비전 2040의 첫 번째 계획인 동국 메타플랜 120을 발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라이즈 동국을 기치로 세계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전 2040을 발표한 동국대학교. 어제 117주년 기념식에서 비전 2040의 첫 번째 계획, 동국 메타플랜 120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교 120주년인 2026년까지 추진하는 동국 메타플랜 120은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건화기념과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영인프라, 대외협력 등 5개 영역에서 핵심 세부 과제를 설정해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가 117년을 넘어 더 많은 세대에 걸쳐 선배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을 배출하길 바랍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욱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돈관 스님은 교내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고난의 여정을 거쳐 당신의 법을 전하듯이 우리 역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동국의 근화기념인 정체성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동국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개교 117주년을 맞아 참석 사부대중은 지혜, 자비, 정진이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길 발언했습니다. 35만 동문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더욱 화합하고 모든 학사 운영이 원만히 성취되어 4차, 5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동국대학교가 공헌으로 존경받는 명문사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빛이 되기를 발언하옵니다. 오는 2026년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동국대학교가 세계 유수의 명문사학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봄축제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4년 만에 대면축제로 다시 열렸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거리 연등으로 장엄한 경주 도심하늘에 축제의 막을 올리는 축포가 장관을 이룹니다. 지난 3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와 불국사, 경주불교사업연합회, 경상북도 등이 2023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를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 및 경주를 넘어 K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바람을 안고 마음의 평화, 지혜의 등불 2023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개막식을 선언합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신라 연등회의 맥을 잇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불국사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와 함께 연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개막식에는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 와이즈 캠퍼스 정각원장 철우스님 등 3,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인에게 자등의 연등 고향을 올리리라.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 하나의 연등이 꺼지지 않는 연등으로 승화시켜서 삽시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운 시작과 추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지혜의 불빛을 밝게 빛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준하경 경주시장은 불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나라가 잘 되기를 연등을 밝히시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평화 발전, 특히 2025 에이펙이 반드시 우리 경주에 유치가 돼서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 불자와 관계자 외에도 3,500여 대중이 대거 동참해 형산강 고수부지에서 봉황대까지 제등 행렬을 이어가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그동안의 아쉬움을 대신하듯 각종 장엄 등과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불자를 넘어 시민과 관객들이 즐기는 봄축제로 면모를 재확인했습니다. 2023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지난 3일 속초광장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속초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과 본말사 주지스님 등 400여 사부대중은 봉축 등을 밝히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의 괴로움이나 다툼의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의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전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용인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용인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연합회장 법경스님과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법경스님은 사회적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온한 세상이 오길 발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소설 스타르타의 내용을 인용해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는 20일 용인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봉축법요식과 시민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세종사업연합회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세종시 호수공원과 조치원역 앞에서 지난 3일 열린 봉축점등법회에서 사업연합회장 환성스님은 자비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공존과 공영의 등심지에 불을 붙이자고 말했습니다. 세종사업연합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조치원역 광장에서 제등 행렬을 시작으로 6시 30분 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지난 3일 열린 봉축점등법회에는 대전불교 총연합회장 지광스님과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지광 스님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는 점등에 이어 오는 21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봉축법요식과 제등 행렬과 마음챙김 걷기 명상,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직지사가 지난 3일 석조 관세음보살 입산 점안법회와 법륜도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고인이 된 석장 박상용 거사와의 15년 전 약속이 이루어졌다며 사부대중의 인연공덕으로 세상이 자비로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높이 7m, 무게 12톤, 화강암으로 조성된 관세음보살 입상은 화려하면서도 자애로운 미소가 특징입니다.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던 일이 순식간에 성사되었으니 시절 인연의 도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진실하게 발언하고 그 소원을 완수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여러 인연에 감사드리며 지난달 27일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법계를 품수한 명법사 회주 화정스님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인 보살의 행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며 보살행을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달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법계를 품수한 평택 명법사 회주 화정스님이 음력 보름이었던 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진정한 행복에 대해 전하기 위해 법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엔 불자들이 많지만 행복한 이는 왜 없는지 반문한 화정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자재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동안에 눈물 흘리고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깨달았고 넓은 절, 높은 교회가 많지만 종교인들의 외면으로 중생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바르고 진실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17살에 출가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삶과 죽음을 오가는 고난에도 명법사를 중창하고 곡불장직 화두로 흔들리지 않는 정진과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의 설립으로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사회를 향한 전법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보살이라며 아이가 수천 번 넘어지며 걸음마를 배우듯 꺾이지 않는 보살행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 따질 필요 없고 사돈의 팔춘도 얘기할 필요 없고 여보 당신도 할 거 없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이게 보살의 길이다. 명법사 신도들은 이날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화정스님의 법문에 흔들리지 않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가 7기 장례 포교사를 출범했습니다. 지난 1일 44명의 새로운 장례 포교사들은 BTN 무상선언에서 7기 봉사팀 입제식을 봉행했으며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공동지도법사 도영스님과 무관스님은 전법과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BTN 불교TV 변대용 본부장은 신행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며 장례 포교사 활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월 발족한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충청팀은 연불봉사 시연을 선보이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산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초읍자유회관 대강당에서 일목스님 초청 행복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년의 꿈을 깨달을 주제로 열린 자해명상 천을기도회양 기념 제13회 참선대법회는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일목스님은 명상으로 수행을 전환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자해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며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 평화로워지고 마음 챙김으로 자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NGO단체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제주도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행복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2일 제주도청에 덴탈 마스크 14만 장과 어린이 영양제 등 3천만 원 상당의 코로나 예방 및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책실장 문법스님은 제주도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과 포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물품은 대한적십자 제주지사와 제주도 어린이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에 전달됐습니다. 명경문화재단과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명상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송정에 위치한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이사장 주석 스님은 100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님 특강을 통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김형석 명예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신체는 노화하지만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학과 청정약초의 고장 산청불자들의 구심 산청불교회관이 지난 4일 문을 열었습니다. 산청불교사업연합회는 산청읍 중심에 산청불교회관을 마련하고 회장 수환스님, 왕복사 자우스님, 금수환 대한스님, 심적정사 해범스님, 이승화 군수, 정명순 군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환스님은 인구 대비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산청 지역 사찰들의 뜻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봉사, 전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청사암련은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입문, 불교 개론을 교재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진행하는 산청불교대학을 개강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입니다. 시립성가대라고 비판을 받던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공연을 막기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해산됩니다. 또 천태종의 여성차별이라는 낙인을 찍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주교엔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연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해산됩니다. 대구시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본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로 운영됐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는 사전 검열적인 기능을 하기에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시립합창단의 과도한 종교 편향 행적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선교 공연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출입을 제한하는 천태종의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2월 18일에 접수된 천주교 성직자 성차별 진정서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정서에는 천주교 성직자인 신부가 되려고 했으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태종의 여성 출입 제한은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자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정했지만 정작 천주교의 성별 제한에 대해선 종교의 영역임을 인정해 편향적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이 어제부터 입장료 없이 산문을 개방했습니다. 가족 나들이가 많은 5월과 함께 전해진 소식에 시민들도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해당 사찰에는 매표소가 사라지고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가 들어서 1700년 찬란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공유해 나갑니다. 60년 동안 반기해온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찰은 사찰의 역할을, 국민은 전통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